안녕하세요. 상건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필수 함수인 if 함수로 또 마찬가지로 필수 함수들을 중첩시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초보자분들은 이 함수 중첩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함수들을 중첩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했던 게 if 함수와 필수 함수들의 중첩입니다. 사실 if 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식, 참, 거짓, 인수 세 가지로 인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본인 if를 중첩을 시켜서 거짓 부분에 if를 중첩시켜서 if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거짓 부분이나 참 부분 그리고 조건식 부분에 다른 함수들과 함께 역이용을 해서 중첩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참 활용도가 많은 함수입니다. 혹자는 엑셀 함수 중에서 if 함수만큼 쓸만한 함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입력 방법에는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등호를 입력하고 함수명을 입력하면 함수 라이브러리가 나와서 해당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함수 입력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if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자, 이렇게 함수 인수 입력창이 소환이 되기도 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면 fx가 있어요. 자, fx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찾아가지고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Shift F3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함수 마법사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네, 처음에 그 함수를 익히실 때는 이 등호를 입력해서 직접 타이핑을 해가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이 함수를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실 400개가 넘는 함수가 제공되고 있지만 우리가 실상 직장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한 20개 내외 정도에서 거의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함수들이 가장 많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함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함수 부분에 if와 vlookup, if와 countIF, if와 sumif를 한번 중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의 이제 발주처 품목 부분에는 데이터 유선 검사로 해서 해당 내용을 제한 대상 목록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if 함수와 vlookup을 먼저 중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이 발주처 셀 부분이 공란일 때, 공백일 때 공백을 가져오고, 자, 이제 참 거짓값이죠. 이 거짓값에다가 vlookup 함수를 적용을 해서 자, 찾을 값. 자, 이 예문에서 찾을 값 동일한 발주처 부분부터 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범위 지정을 하고요. 자, 찾을 값을 포함한 범위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저는 품목 값을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자, vlookup의 가로가 닫혔고요. 가로를 하나 더 if의 가로를 닫아줘야겠죠. 자, 엔터. 이렇게 해서 수식이 적용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발주처를 갖다가 변형을 시키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if와 countIF입니다. 동일하게 if 자, 품목 값이 공백일 때 공백을 가져오고, 자, 이 거짓값 부분에다가 countIF 이 countIF를 적용해서 countIF의 인수 같은 경우는 조건 범위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품목이니까 품목을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의 조건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countIF의 가로, if의 가로.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자, 복사용지는 현재 3개가 되고 있고요. 자, 보면 복사용지 하나, 둘, 3개가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상시 때는 데이터가 없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카운트 if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if하고 sumif입니다. 동일하게 if는 품목이 공백일 때 자, 마지막으로 if와 sumif입니다. 자, if는 품목 값이 공백일 때 공백을 가져오고, 자, 똑같이 거짓 부분에다 sumif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이 sumif 같은 경우에는 더하는 함수잖아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니까 먼저 이 조건 범위가 품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값, 자, 더할 범위를 갖다가 금액으로 놓게 되면 합계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umif의 가로를 닫고 if의 가로를 닫고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화장지가 지금 90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도 필터링을 컨트롤 시프트 L을 누르고요. 필터링을 해서 화장지를 필터링을 해보면, 자, 900만 원. 정확하게 제대로 값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꿔주게 되면 복사용지에 대한 조건에 맞는 합계값이 또 나오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식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클릭을 해 보야지만이 수식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표시 형식 부분을 텍스트로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부분에 텍스트를 적용을 해서 엔터. 자, 이 부분을 텍스트를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수식을 텍스트로 표현을 해서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이 등호 앞에다가 엔터키 옆에 있는 작은 따옴표를 적용을 해서 엔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수식이 텍스트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전체 다 수식에 대한 것을 모두 텍스트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ESC 키 밑에 있는 물결 무늬,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물결 무늬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텍스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됐죠. 다시 원복을 시키고 싶으면 컨트롤 물결 무늬로 다시 원복을 시켜주면 되고요. 자, 지금 텍스트로 표현했던 것들도 전부 일반으로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뮬라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엑셀 2013 이후로 나온 건데요. 포뮬라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해당 수식 부분을 적용을 해주면, 자, 이렇게 옆에 간단하게 텍스트화해서 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